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학예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될 평택대학교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회에 발표할 주제는 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입니다. 저의 연구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입학자 선발의 그 제도로서, 어, 94년 이후로 현재까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 선발 고사로 입시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연유 때문에 현재는 수능이 아니어도 수시에 다양한 입학 전형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위상이 대입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학업 성취도에, 그러니까 수능 성적의 학습자 변인, 학교 변인, 가정 변인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이 가장 큰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학습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유의한지, 또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잠재된 어, 그 학교와 가정으로부터의 그런 불균등한 영향력 정도를 시사점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행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의 성적을 보면 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맞추어 출제한다 하는 2023년도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의 출제 원칙이 있고요. 또한 수능의 출제 방향이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뭐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럼으로써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도 기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이제 24년도에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수능이라는 입학 제도가 어떤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학생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서 가장 공정한 그 대입의 그 성적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만 통해서도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정부의 출제 방향을 봤을 때 수능은 대입에서 가장 공정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노력이 가장 그 공정하게 반영되는 입학 제도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방향도 그렇게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봤을 때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요. 지영애와 백승근 연구를 보면 비교적 불변적인 변인이 있고 또 비교적 가변적인 변인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불변적인 변인을 보면 성별, 연령, 지역, 또 타고난 인지적 역량, 정의적 특성,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정, 학교, 환경 변인이 학업 성취도에 이제 불변적인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가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나 또 노력의 정도, 각종 교육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변인별로 카테고리를 지어보면 학생의 결정 요인으로 언급한 연구들이 있고 부모, 또 학교, 이런 연인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철 2008년 연구를 보면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 개인의 행동 특성, 또 가정 환경 요인, 학교의 특성이나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서 기여율을 봤을 때 인문학의 경우는 학교 유형과 공부 시간과 소득 수준 등이 기여율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공정한 그 선별 제도의 도구로, 측정 도구로 활용이 되려면 학생들의 역량과 노력 정도가 기여율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학업 성취도만을 봤을 때는 그 개인의 역량과 노력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가정 변인이나 학교 변인의 영향 요인도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천수 연구를 보면 수능에서 이제 과목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을 봤더니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간의 연관성이 낮았고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 간의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학력도 높아졌다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친 학습자 요인은 무엇이냐, 학교 요인은 무엇이냐, 가정 변이 요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각각의 학습자 요인, 학교 요인, 가정 변인의 요인별 영향력은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분석 대상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시에서도 수학 능력이 필요해서 응시한 학생들도 있고, 정시에서 응시한 학생들은 기본적일 거고요. 수시, 정시에 구분 없이 수능에 시험에 응시한 다음에 일반 4년제 대학과 2, 3년제 대학, 산업 및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표본으로 했고요. 표본의 규모는 4,431명입니다.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 영역을 보면 결시가 있는 영역들을 제외하고 결시가 없는 과목만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이 3개 영역만을 한정해서 100분위 성적의 평균값으로 수능 성적을 규정했습니다. 데이터는 YP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수와 고등학교 변수와 가정 변수를 YP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정했습니다. 네, 연구 표본은 4년제 대학이 87.8%, 2, 3년제 대학이 11.4%로 99.1%가 이 두 개의 범주에 해당이 되었고요. 수능 성적은 이제 상위권과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학습자 변수를 봤을 때 고등학교 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했고요. 성별, 대학 입학 횟수 1회와 2회까지만 봤고요. 만 14세 무렵 성장 지역을 국내였냐, 국외였냐를 포함해서 학습자 변인을 구성했습니다. 학교 변수는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 인문계, 특목고, 자유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예술체육고고, 그다음 검정고시, 대안학교로 봤고요. 고등학교 소재지를 수도권과 경상, 대전, 충청권, 전라, 제주, 강원권 5개로 봤습니다. 가정 변수는 아버지 최종 학력과 어머니 최종 학력을 봤습니다.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석사 학위 이상으로 봤습니다. 분석 도구는 SPS를 이용했고요. 통계 패키지를 이용했고
기술 통계 빈도 분석과 이별량 상환 분석, 상관 분석, 그다음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 F 값을 이제 검증했고, 이때는 이제 둔칸으로 사후 검정, 다중 회귀 분석 시행했습니다. 피어선 상관계수 기준으로 수능 성적과 학습자 변수, 학교 변수, 가정 변수, 학교 변수 중에 유의한 요인만을 도출을 해서 각각 변수별 수능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와 수능 성적 간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학습자 변수를 봤을 때 학습자 변수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의 그 기술 통계값이 상위권과 중상위, 중위권의 비율이 합쳤을 때 94%가 나왔고요. 중하위권과 하위권의 학생들은 표집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별은 남녀가 비등했고요. 대학 입학 횟수는 1회가 98.9% 대부분이었고 성장 지역이 국내였던 학생들이 99.8%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변수를 봤을 때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교가 9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율영고, 그다음 특성화고 였습니다. 고등학교 소재지는 수도권이 48.5%였고요. 그 이외에 그 4개 지역의 합이 51.5%였습니다. 가정 변수로는 아버지의 그 학력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고졸도 34.8%와 정도였고요. 전문 대졸도 14.1%였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은 1.9로 매우 낮았고요. 고졸 미만도 낮았습니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 30%였고 전문 대졸이 17.3%였고 고졸 미만과 석사 학위 이상은 매우 낮았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학생 변수에서는 수능 성적과 피어선 개수로 유의한 변수는 학습자로는 고등학교 성적이 도출이 되었고요. 학교 변수로는 고교 유형과 고교 소재지, 그리고 가정 변으로는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도출되었습니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학생 변수를 봤을 때는 학생 변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차이별로 수능 성적 값을 봤을 때는 그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성적 간의 수능 성적 차이는 유의했다. 학습자의 고교 성적이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고교 성적 순으로 대학 성적이 높게 나왔고요. 학습자 고등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수능 성적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 변수로는 고등학교 유형과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하게 이제 그 유의한 변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수능 성적과 의 차이로 봤을 때 두 변수 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능 성적은 특목고, 자율형고, 대안학교, 검정고시, 일반계고, 예술체육고, 특성화고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지역 소재지로는 수도권, 그리고 대전, 충청, 경상, 전라, 제주권, 강원 순으로 수능 성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가정변인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 수능 성적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아버지 학력이 석사 학위 이상, 대졸, 전문 대졸, 고졸 미만 순으로 자녀의 성적이 높게 나왔고요. 어머니 학력은 대졸, 석사 학위 이상, 전문 대졸, 고졸 미만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게 나왔는데요. 다만 어머니의 학력보다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은 일치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회계 분석 결과 학습자 변수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에 대해서 46.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성적이 수능 성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미쳤습니다. 즉 고교 성적이 높을수록 수능 성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변수를 봤을 때는 고교 유형은 수능 성적의 설명력이 2.1%였고 고교 유형은 수능 성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 정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가정 변수는 수능 성적에 대해서 4.7%의 설명력을 가졌고요. 하위 변인으로 아버지 학력, 어머니의 학력 모두가 설명력을 가졌습니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이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높았습니다. 학습자 변수와 학교 변수, 가정 변수가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자기 상관은 없었고 설명력은 47.8%로 매우 높았고요. F값은 813.034였습니다. P값은 0.000 수준에서 독립 변수들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이 변수의 종속 변수로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한다로 볼 수 있었습니다. 회귀 모형은 수능 성적의 Y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즉 고교 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은 고교 유형, 그리고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높았고 다음은 어머니의 학력, 그 다음은 고교 유형, 아버지의 학력 순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고교 성적, 고교 유형,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으로 검증이 되었고 이것을 변수별로 봤을 때는 학습자 변수, 가정 변수, 학교 변수 순으로 영향력이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보면 수능 성적은 학습자 변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특히 고교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고교 성적의 학습에 집중한 학생이 수능 성적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합니다. 수능 성적 결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증빙하는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수능 시험을 출제하겠다는 실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능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대입 전형 중에 정시 또는 일부 수시 최저 등급을 준비한 학생에 제한된다는 점이 이 연구 결과의 제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유형별로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목고, 자율경고, 대안학교 검정고시에 비해서 일반계고 학생이 수능 성적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다수의 중학교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입학하고 있고 소수 학생만이 특목고, 자율연고, 대안학교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일반계고의 학습 역량이 상대적인 열세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높습니다. 검정고시 학습자보다도 일반계고 학생이 수능 성적이 낮았다는 결과는 검정고시 학생들을 양산하는데 정당화를 기여한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검정고시 학생의 표집수가 매우 적었다는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변수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재증명되었고 선행연구에서도 가정변수들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의 영향력은 좀 미세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아버지 학력은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 가장 높았고 석사학위 이상에서 자녀의 수능 성적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학력이 학교의 유형 영향력보다도 수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것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가정 변수로 수능의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는 향후 수능 성적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 바 학습자의 고등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유형, 또 부모의 학력의 영향력이 교육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 성적이 학습자 역량의 공정한 선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계고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특히 학습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